나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좋은 표정으로 이렇게 반갑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쟁쟁하신 분들, 제가 뵈니까 노얄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한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할 때하고는 또 다른 느낌으로 여러분들을 뵌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다들 잘 계셨죠? 네, 줌으로 하다 보니까 회장님도 늘 편하다고 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편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 같으면 전국 방방곡곡을 달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전하고 또 저녁에 좀 하고 오후 시간이 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제 건강을 좀 지키기 위해서 항상 산에를 갑니다. 오늘도 이제 막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계룡산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짬 나시는 대로 애터미 사업은 노는 게 일이고 일하는 게 노는 거고 이렇게 잘 헷갈리도록 하시는 것이 잘 하신 거라 봅니다. 애터미를 만나서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를 했지만 제 삶은 그냥 기적이죠, 제가. 애터미를 안 만났을 때의 모습과 저의 모습은 기적처럼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걸 많은 분들에게 이제 전달하고 싶은 게 이제 제 소망입니다. 저는 이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한 20여 년 동안 했죠. 제약업계 쪽에 일을 하면서 영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체질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굉장히 어렵지만 항상 실적에 쫓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뭐 가게 하나 차릴 그런 형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어떤 스펙이 있어가지고 좋은 직장을 또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내 천지기련이 하고 했던 게 영업사원의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제가 지금부터 한 4년 전이나요? 그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전에는 우리 저펜라이프라고 하는 자석료 피라미드가 온 세상을 정말 시끄럽게 했을 때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사고 나고 뭐 하고 하는 거는 도전할 수 있는 저한테는 그런 용기가 없는 제가 성품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많은 친구들이 권유를 했었죠. 그때 기억이 납니다. 저 후배도 와가지고 형님 6개월만 고생하시면 그랜저 그때 당시에는 그랜저가 제일 좋은 차였습니다. 그랜저를 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저는 그게 호감이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사기꾼들 같았고 겁이 났어요. 어떻게 6개월 해가지고 이제 차도 없는 그때 당시에 제가 차 있었던지 없었던지 기억이 안 나네요. 6개월 후면은 그랜저를 탄다고 소문이 있었어요. 6개월 하고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이제 그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가 무서웠을 때, 다단계 법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했던데 제가 이제 제약회사가 제가 다니던 회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요. 굉장히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회사를 뺏기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나마 가지고 있던 제 직장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단계가 와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 아메이에 사업을 하고 있었던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여러 번 왔지만 거절을 했었는데 그때 마침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친구가 하도 들어보라고 사정하길래 그래 한번 해봐 무슨 얘기 하려고 이렇게 하고 들었는데 제가 그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반하게 되죠. 그 자리에서 표현을 안 했지만 굉장히 가슴이 뛰었어요. 아, 이 세상에 이런 것도 다 있구나.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이제 안 서기 때문에 서점에 가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책이 혹시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굉장히 큰 서점이었었는데 저에게 두 권을 찾아다 줬어요. 두 권. 근데 그 두 권이
다 아메이 회사 이야기가 써진 책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마케팅이라는 거의 애터미 이야기잖아요. 뭐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보면 볼수록 저는 굉장히 더 빠져들게 됐죠. 그래서 이제 회사가 망하고 내가 이렇게 직업이 없어진 것이 이런 기회가 나에게 올려는가 보구나. 내가 참 운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제 나같이 영업도 못하고 인맥도 없고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도 이런 회사에서는 뭔가 뭐 성공은 생각하기 어렵지만 이 사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회사 정리를 해가고 있는 판에 또 다른 회사 얘기가 저에게 우연히 또 왔어요. 그냥 우연히 어디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거기에는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메이하고는 다른 아메이에서 말하는 피라미드 회사 그런 회사 비슷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오는 제 차 속에다가 책 한 권을 던져줬습니다. 그 책이 또 그 회사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의 책이었어요. 또 이건 뭐지? 하고 읽어보니까 아메이를 비교해서 빗대서 아메이에 실패한 사람들이 거기에 단점을 보완해서 장점으로 만들어 온 더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하는 떠오르는 회사더라고요. 거기에는 또 아메이는 생활필수품이 굉장히 강점이었고 그 회사는 건강기능식품이 강점이었어요. 근데 제가 제약회사 출신이다 보니까 건강기능식품 쪽에는 내 전공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회사 뉴스킨이라는 회사를 지금부터 24년 전에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직업도 없죠. 그래서 온전하게 완전히 뭐 말 그대로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에 처음 미친 사람 앞도 뒤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시작을 해서 제품을 차에다 싣고 왔는데 싣고 이제 서울에 가서 제품을 픽업해 가지고 오는데 누가 신호등에서 제 차를 받았어요. 제 차를 받치는 순간 트렁크가 열어져 버리더라고요. 가지고 안 닫아져요. 근데 제가 그때는 차가 망가졌고 이런 거는 관심 없고 나 지금 일해야 되는데 언제 차 이거 고치는 시간에 일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 걱정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제가 정신을 빠치고 있었을 때죠. 그렇게 한 3년 반 정도를 끌었는데 처음에 시작은 잘 됐지만 왠지 모르게 나처럼 하는 사람이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근근히 좋은 회사고 역사적인 있는 회사가 있으니까 하려고 했지만 IMF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면서 외국 회사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거절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많은 파트너들이 사업자들이 나가서 이 좋은 화장품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거 외제잖아. 지금 이 IMF 시기에 외제 팔고 다니면 어떡해.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트너들도 계속해서 공부하는 게 포기만 하지 않으면 성공한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성공한다.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기만 하지 않으면 성공한다라는 강의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세뇌가 돼가지고 포기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포기할 수 있는 명분을 줘버리게 된 거예요. IMF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국자가 돼가지고 뭐 금목걸이, 팔찌, 반지 다 갖다 금모으기 운동에다가 갖다 파는 그런 시대에 외제 화장품을 쓰면 되겠어? 이제 요게 빌미가 돼서 그냥 이 가을에 낙엽이 지듯이 파트너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겠기에 국내 회사를 하는 수밖에 없겠다. IMF 시대니까. 그래서 국내 회사 중에서 저에게 정보가 들어온 회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실크리아라고 하는 회사였어요. 실크리아라고 하는 회사를 보니까 거기서 두 줄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외국에서 들어온 회사들은 두 줄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 근데 실크리아는 두 줄이에요. 그리고 평생에 물건 딱 한 번만 사면 돼요. 33만 원. 그리고 두 사람만 소개할 수 있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땅지고 헤엄치기보다,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는 마케팅이 있죠. 그런데 해보니까요, 또 나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를 했지만 제가 한 회사를 선택하면 1년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제 자신과의 약속 때문에 1년이 채워지는 날 제가 그만둡니다. 제 파트너들에게 나 내일부터 내가 안 나올 테니까 이제 알아서 하라고. 나 어디 갔냐고 물어보거든. 네 하고 싶은 대로 대답해도 좋다라고 하고 뭐 어제까지 강의를 했으니까요. 강의원 강사님 스폰서님 어디 가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네 마음대로 대답해라 라고 파트너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제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다시 외국 회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같은 게 이제 지금 시너지 월드와이드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외국 회사죠. 대단한 회사죠. 또 그 회사의 정보를 받아보니까 많은 단점이 보완된 장점이 많은 회사였기 때문에 또 선택을 했지만 4년째쯤 갔을 때 성공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뭐 경비 정도 벌고 있을 수준의 직급에 갔을 때 위에 조직이 서로 대립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또 그 꼴이 보기 싫어서 그 회사를 나옵니다. 나오면서 이제 거기서 나왔던 우리 리더들 5명이서 걱정을 하죠. 이제 우리 뭐 하냐. 그렇게 걱정을 하다가 어차피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좋은 비전이기 때문에 마케팅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통의 허브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 가장 좋은 회사를 선택해서 우리 그 회사를 같이 합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5명이서 한 회사씩을 맡아가지고 가서 설명을 잘 듣고 와가지고 브리핑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회사, 우리가 경험한 아메이나 뉴스킨 빼고 그분들이 경험한 회사 빼고 새로운 회사, 몰랐던 회사 하나씩을 다 설명을 다 들어보고 회사까지 가서 다 뒤져보고 했던 게 이제 제가 맡은 게 허벌라이프였어요. 근데 제가 맡은 거 허벌라이프 제가 브리핑 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가 또 거기에 뿅 갔잖아요. 살 빼려고 한 사람은 너무 많고 전 세계적으로 다이어트에 관한 가장 역사가 깊고 노하우가 많은 회사이고 이런 회사를 한다면 절대 더 이상 회사를 바꾸지 않아도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폰서까지 골랐습니다. 정말 성공해 있는 스폰서 골라서 우리 함께 할 건데 우리 어떻게 협조해 줄 겁니까? 서로 그런 조건까지 걸면서 5명이 시작을 했건만 1년도 되지 못해서 우리 또 잘못 온 것 같다. 잘못 온 것 같다. 그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론은 되지만 실제가 되지 않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회사, 우리 한국에 지금 130여 개 회사를 다 가서 들어봐도 이론은 다 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해보면 안 된다는 것을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서 해본 사람의 말을 들어야 고생을 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어렵지? 안 되지? 그거 내가 해봤잖아. 내가 해봤는데 그거 안 돼. 그러면서 또 권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를 했죠. 더 이상 바꿀 수 없다. 이제 몇 번째나 더 이상 바꾸고 누구한테 회사 또 바꿨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집요하게 그분이 오셨어요. 부산에 사시는 분이 전주까지 3시간 이상 걸리는데 매주 오셔가지고 계속 놀다 가면서 한 번만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알아보는 게 멜라루카라고 하는 회사였어요. 멜라루카를 들어보면 뭐 또 어떻겠어요. 그분이 벌써 우리보다 먼저 허벌라이프를 해봤고 실패했는데 멜라루카 가서 이제 좀 성공해 간다고 장점이 뭐다고 단점은 뭐다고 이걸 알려주는데 또 거기에 공감이 가서 진짜 한 번만 더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멜라루카를 했지만 그것 또한 1년도 못 가서 이것도 아니네. 제 능력이 참 없죠. 그러나 저랑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다 같이 판단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 한국에 물건만 많이 사면 돈을 많이 버는 거 물건만 많이 사면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그게 공유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마케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으면서 제휴라고 하는 회사를 시작으로 유베스트라든지 수많은 회사들이 이제 이거야. 전 세계가 이 마케팅으로 다 바뀔 거야. 이렇게 쉬운 거를 놔두고 언제 가서 물건을 팔고 그걸 할 수 있어라고 그게 완전히 신개념의 마케팅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때 매출도 엄청났습니다. 아마 한국의 신기록의 매출을 세웠죠. 그 회사가. 지금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습니다. 월 매출액이 신기록을. 그래서 그러한 많은 돈이 그 회사로 몰려들었고 그 몰려든 돈을 다 주지 못해서 이제 그 회사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가 나왔었죠. 지금은 그 사장님은 감옥에 가서 지금 10년 넘게 복역을 하고 계십니다. 두 회사에 가장 큰 회사의 두 오너가 지금 감옥에 계세요. 10년 넘게. 두 분, 우리 회장님까지 합해서 세 분이 56년 원숭이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말 잘하기로 1, 2, 3위 세 분이. 근데 두 분의 선택은 지금 감옥에서 10년을 넘게 계시고 우리 회장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도 실패하고 저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리해야 되는 단계를 알게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도대체 왜 안 되지? 그리고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회사가 왜 안 되는가? 제품이 이렇게 좋다는데 왜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다 따져보니까 저도 물론 아니고 제품도 품질은 좋지만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아니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안 되는 짓거리를 내가 지금까지 했네. 안 되는 것을 하고 있었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누군가는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안 되는 걸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네 라고 깨닫는데 1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한테도 선포를 하고 계속 말렸으니까요. 선포를 하고 더 이상 네트워크 마케팅을 안 하기로 하고 일자리를 찾아봤지만 뭐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저를 강사로 쓸 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식품 회사에 강의만 하기로 하고 이제 조직은 안 하고 월급 받고 이렇게 조용히 살려고 결정한 회사가 서울에 이제 백인천 건강랜드라고 하는 건강식품 회사에 강사로 제가 취직이 됐는데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토요일날 전주에 내려와서 옷이라도 좀 가지고 가려고 원룸을 하나 제공받았었거든요. 내려왔을 때 저랑 예전에 같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같이 어울려 다녔던 평범한 이웃집 아주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무슨 일이야? 어디야? 나 지금 잠깐 집에 왔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집 앞에 지나다가 생각나서 전화했어. 얼굴이나 보게. 이렇게 해서 얼굴 보러 나왔다가 저녁이 돼서 밥 한 그릇 같이 먹고 막 이제 헤어지려고 했더니 잠깐 어디 좀 가보자고 합니다. 딱 한순간에 알아차리고 뭔데 또 이제 그만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나 봤잖아요. 나처럼 해도 성공을 못하는 그거를 당신은 못해요. 라고 했어요. 제가 너무 교만한가요? 그분이 그럽니다. 알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나 보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려고요. 물어보기는 뭘 물어봐. 그냥 하지 말아요. 그랬더니 아니래. 한번 들어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한대. 내가 안 들어주면 이 사람이 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듣는 척이라도 하고 못하게 해야 되겠다. 자, 내가 들어보고 하지 말라면 안 할 겁니까? 했더니 약속한대. 좋아요.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들어보러 갔던 게 애터미. 근데요, 애터미가 제가 세 번째 듣는 회사예요. 두 번째는요, 말도 못하게 했어요. 그분들 지금 다 이 회사에서 성공해 계십니다. 말도 못하게 했어요. 회사도 너무, 그때 네트워크 마케팅 허가도 없었을 방판이었을 때고, 그리고 이게 제품도 몇 가지 안 되고, 이름도 없는 회사고,
뭐 전혀 외국 회사만 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회사가 튼튼해야 돼. 회사가 망하지 않아야 돼. 회사가 망하면 조직 쌓아놓으면 무슨 소용이야. 회사는 5년 이상이 지나야 돼. 5년 이상 버틴 회사는 1000개 중에 하나밖에 안 돼. 계속 그런 것을 배우고 말을 했던 전대. 아무것도 밑도 끝도 없는 회사인데 들어보라고 했을 때 제가 할 일도 없으면서도 됐고 했던 회사인데 세 번째였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딱 보서 아이고 이 회사야 했지만 이제 거기에서 제가 제일 놀란 게 이거야? 했더니 어떻게 아니? 이거 하는 사람 내가 아는데 그 사람 지금 잘하나? 누구냐? 그 사람이 아마 김성일이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어떻게 김성일을 아냐고. 그럼 김성일 아냐고. 좀 이따 누가 쑥 들어오는데 아주 잘생긴 남자가 허우대도 켜가지고 양복 쫙 빼고 딱 들어오는데 김성일이에요. 그때 저한테 참 농담 같은 얘기지만 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제 후배잖아요. 제가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형님 저 형님하고 사업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에요. 잠깐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뭔데? 그랬더니 원자력 연구소 이렇게 쓰더라고요. 잠깐 네트워크 마케팅 허가번호 몇 번이야? 물어봤더니 아직 허가는 없고요. 됐고 됐고 그대로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국장이 되셨죠. 그때 딱 들어오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자존심은 있어서 그 자리에서 표현은 못했지만 그냥 한번 들어보기로 했어요. 들어보는데 뭐 별 말 없이 그냥 CD를 컴퓨터에다 집어넣더만 CD 한 장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그 CD 1000마디가 저를 오겠죠. 진작할 때부터 저한테 CD를 들어줬으면 제가 진작했으면 지금쯤 번호도 꽤 앞섰을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 CD가 바로 꿈의 화장품이라고 나오는 MBC의 뉴스 기존의 화장품보다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 국내 기술에서 개발됐습니다로 시작되는 뉴스였어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12년 동안 하면서 모든 회사의 가장 주력 상품은 화장품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화장품보다 100배나 좋다라고 하는 말을 아나운서가 했어요. 그 말이 아무리 뻥이라 해도 10배라고만 해도 대단하고 10배 아니야. 2배만 좋다고 해도 이거는 세상을 다 먹을 수 있어라고 화장품의 시장은 그렇게 크다는 걸 제가 알았었는데 무슨 근거로 100배라고 했는지가 궁금해져서 그 뒤에 뉴스 내용들을 보니까 천연물질의 색도를 개선해서 요해성분을 500배나 더 넣었더니 그런 효과가 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라면 원자력 연구소에 이 다정액중 캡슐이라고 하는 이 입자를 33나노의 크기로 만드는 이 기술이고 색도를 개선해서 유효물질을 500배나 더 넣었다면 100배라는 효과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근데 과연 사실일까? 라는 의문이 생겼고 그래서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원자력 연구소에서 진짜 화장품을 만드는 게 개발한 게 맞는지 라고 그것을 공부해봤습니다. 그리고 해모임이라는 것이 거기 있는데 저는 건강식품은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하도 건강식품 거짓말을 내가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외국에서 들어온 제품이 좋은데 좋다고 다 말을 했는데 써본 사람들이 다시 안 쓰는 거예요. 왜?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쓰지 못하고 환자들이 쓰게 돼요. 환자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쓰게 되는데 환자들이 쓰고 효과가 난리가 없어요. 그냥 먹다가 죽어요.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면 괜히 먹었다고 원망을 들어요. 일상적으로 먹는 그런 생필품이 아닌 거의 약처럼 이렇게 환자들에게만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 건강식품 나는 안 한다고 했어요. 이제 화장품이 100배 좋으면 10배만 좋아도 2배만 좋아도 나 화장품만 가지고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해모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해모임에 들어가는 성분이 당귀, 천궁, 백작약이라고 하는데 제가요 제약회사 다닐 때 광동제약을 4년이나 다녔어요. 거기서 배운 게 한방 지식이에요. 모든 처방을 다 외웠어요. 지금도 외운 것도 있어요. 애들 먹는 소건중탕이라고 하는 그런 어린이들 먹는 키디로 만들어 나왔던 게지, 작약, 감초, 생강, 대추 이것도 다 외웠어요.
그거 외울 때 계자가 세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 사물탕은 네 가지의 물건을 끓여놓은 것이 사물탕인데 천궁당귀 백작약 숙지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숙지왕이 빠진 거더라고요. 그러면 천궁당귀 백작약은 이건 보약 중에 보약이에요. 피를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하고 어혈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이런 약재였기 때문에 모든 보약의 한약재 속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한약이라는 게 뭘까요? 약초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약초는요. 몸에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독성이 내포되어 있어가지고 마음 놓고 막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약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막 먹을 수 있으면 그거는 나물이거나 식품, 식재료, 채소가 되는 거지 독성이 없고 몸에 좋으면 채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을 수가 없어서 처방이라고 하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죠. 얼만큼만 먹어라. 무슨 병에는 어떤 환자에게는 요거만 먹어라 해서 정확하게 약의 용량이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약을 갖다가 1년 내내 먹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한약재도 보약으로 부잣집이라고 해서 1년 내내 먹으면 독성이 축적돼가지고 큰일 나죠. 그래서 봄, 가을로만 한번 먹는다고 이렇게 돼 있었죠, 옛날에. 그리고 감기약 같은 것도 한두 첩으로 먹는 거지 꾸준히 먹지 않아요. 그런 한약의 독성 때문에 많이 먹지 못하고 많이 먹지 못하니까 적게 효과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을 알았던 저였는데 이게 식품으로 이거를 개발했다고? 그럼 독성 때문에 이게 식품이 될까? 얼마나 조금 넣었을까? 그래서 부작용이 없이 했을까? 라고 제 개인 생각으로 걱정을 했어요. 그 독성이 있는 약재를 넣었다면 얼마나 조금 넣었을까?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라고 하고 원자력 연구소에서 왜 건강식품을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제가 굉장히 의문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저는 따져봤죠. 그래서 원자력 연구소 문제를 예를 들면 인터넷에 가서 다 뒤져보고 세계 IAEA 제51차 총회에서 해모임과 화장품과 우리가 거기에 여러 가지 것을 개발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는 것을 보고 점점 신뢰가 갔죠. 그때는 이제 저희 리더들을 원자력 연구소에서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걸 직접 개발한 조성기 박사님이 개발 과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 과정까지 있었죠. 왜? 사람들이 너무 안 믿어주니까. 그래서 저는 그 회모임에 대해서 이제 조성기 박사님에게 직접 질문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하고 했어서 제가 내린 결정이 야, 앞으로 한의원에 약지로 갈 사람 없겠구나.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해모임에 이제 반하게 됐고, 근데 그 결과가 지금까지 정말 놀랍죠. 어떤 것보다 속효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거고요. 장기 복용을 해도 식품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 인간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이런 제품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화장품은요, 그때 표현을 할까요? 제가 과대 광고가 될까요? 100배나 좋다는 화장품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우리 스킨케어 6종 시스템이었습니다. 또 어떻게 될까요? 4종 세트 쓰면요, 기미가 하루하루 달라진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거짓말 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천연 화장품이 많이 없었고 우리 40, 50대 이상의 아주머니들이 대부분 기미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칙칙했어요. 지금처럼 천연 화장품을 오래 쓴 사람들처럼 투명하지 않았어요. 화장을 하지 않으면 손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누가 벨이 띵동 울리면은 가서 문 못 열어줘요. 빨리 화장대 가가지고 찍어 바르고 나와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품 4종을 쓰고 우리 6종을 쓰니까 야, 뭐 뉴스에서 그랬잖아요. 화장의 지속시간이 기존의 화장품보다 100배나 길어졌다. 이런데 그게 이제 한 번 써보면 뭐 피부 세포 간격이 3분의 1의 입자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흡수. 한 번 바르면 어머, 화장품이 어디로 날아가 버린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한 번 발라보고 흡수를 인정하더라고. 그리고 하루를 써보더만 어머, 아직도 그대로 촉촉하네. 화장의 촉촉함의 지속성을 인정하더라고. 3일 써본 사람들이요, 그 100배가 뻥인 줄 알았더니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일주일 쓰면요, 남들이 알아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얼굴이 대부분 기본으로 다 좋아가지고
우리 제품을 발라도 본인은 느끼는데 남이 바로 알아주는 정도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남이 알아봤다니까요. 남이. 그만큼 칙칙한 얼굴이 투명해져가지고 맑아져가지고 일주일만 쓰면 남이 알아보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그래서 그런 제품을 시작으로 했지만 저는 단 한 군데도 그 제품을 팔 데가 없었고 줘도 안 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 가족도 줘도 안 쓴다고요. 다시는 안 한다고 하더만 또 하나. 이제는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뭐가 잘못돼서 그만큼 해봤으면 알만도 하구만. 그걸 또 하냐고. 이렇게 했었을 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것은 재심합력이에요. 제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우리 스폰서님들, 할머니들보다 제가 설명을 더 잘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들의 파트너들 설명해주고요. 제 스폰서들이요. 제가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 좀 오늘 같이 가자고 하면 그 스폰서의 소실적에 제가 니꼬리땡 해주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게 완벽한 재심합력 아닙니까? 지금도 그때 제 얘기 듣고 사업해갖고 성공하신 분들이 저 만나가지고 그때 얘기를 합니다. 제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소비자를 길거리 가는 사람에게 물어봐서 100배나 좋은 화장품 나왔다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말을 걸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나온 한두 명을 잡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당신 내가 성공시킬 수 있다. 당신은 사람이 있고 나는 애터미를 완전히 알고 있다. 둘이 알고 있는 애터미와 당신의 사람이 합하면 이건 둘 다 성공할 수 있다. 동반 성공한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책임지켜 줄 테니까 나만 믿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내 그 소비자 파트너들이 지금 저와 함께 성공의 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인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두 줄 마케팅에서 더 이상의 인맥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 가족들에게 말했는데도 아무도 제품을 주면 제 형수는 그러더라고요. 삼촌 돈 없잖아요. 가서 팔아서 차비나 하세요. 저 그런 거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지금 국장 돼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제 전주에서는 저를 기억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제가 가면 다 도망가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전주할 수가 없었어요. 전주를 떠났습니다. 인천하고 저 부산으로 그냥 차 속에서 잠을 자고 찜질방은 뭐 저희 집처럼 잠을 자고 다니면서 회장님 그랬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하려면 찜질방 출신이어야 된다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건 다반사였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신났어요. 신났어요, 여러분. 제가 제 인사말이 어떤지 아세요? 저는 애터미를 하기로 결정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왜? 다시는 안 하려고 했던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했는데 왜 얼마나 제가 꼼꼼하게 알아봤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은 이거는 안 팔릴 수가 없겠다. 이 회사는 잘 팔릴 수밖에 없겠다. 이 회사는 될 수밖에 없겠다. 나도 될 수밖에 없겠다. 안 될 수도 없겠다. 해보나마나 되겠다. 무조건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것만큼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미친놈이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화장품이 100배란 말 좀 하지 말고 한 3배 정도 좋다고 했으면 혹시 더 좋았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그러다가 우연히 회장님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회장님도 만나러 가자고 스폰서들이 얘기를 했지만 석세스에 돈 3만 원이 없어서 그냥 저는 안 가도 된다고 거짓말로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콜마 비엔에치라고 하는 데서 한다고 거기는 1박 원데이 세미나라고 하는 돈 안 내도 된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회장님을 처음 뵀는데 저를 처음 제일 앞에다 앉혀놓더라고요. 회장님 바로 무릎이 걸려요. 그 철제 의자로 이렇게 깔아놓은 콜마 비엔에치인데 화장실도 못 가요. 쉬는 시간 아니면. 그렇게 딱 의자가 한 줄로 쫙 서 있어 버려갖고 나갈 데도 없어요. 회장님 바로 밑에다 저를 앉혀놨어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처음에는 지루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한마디 한마디 듣는 순간 저는 또 한 번의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분이라면 내 인생 한번 맡겨도 되겠다.
만약에 또 실패한다면, 이런 분이 실패한다면 다 같은 것은 100번 실패해도 싸다. 그만큼 회장님이 너무너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회장님의 모습을 저도 그때 봤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저는 사업 설명 중에 대부분을 회장님 소개, 회장님 자랑으로 시작해요. 이런 회장님이 제품을 내놨으니 무슨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회장님이 가격을 결정하셨는데 그 가격이 무슨 우리가 걱정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회장님이 만드신 마케팅, 이런 회장님이 만드신 시스템, 이런 회장님이 오너로 계시는 이 회사, 그게 끝나요. 그게 회장님 한 분을 믿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믿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이 굉장히 쉬웠어요. 저는 지금도 마케팅 설명 같은 걸 잘 안 하는 사람이 됐어요. 왜? 그냥 궁금하면 자기가 알아서 알아보면 돼요. 딱딱 우리가 다 알려주는 시대고 성공의 8단계도 1단계에서 8단계까지 순서 알려주는 거 저 시간 아깝다고 안 알려줘요. 1단계만 제대로 하게 만들면 2단계는 지가 찾아서 해요. 그게 이제 제가 네트워크를 경험했던 것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 애텀이라는 회사 그렇게 만난 회사예요. 제가 시작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 우리 이성현 박사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천일에 1000만원 작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천일에 1000만원 작전. 지금은 그 뒤로는 3년 후, 5년 후 다 노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오시라고 이제 이렇게 또 했죠. 그러나 천일에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그때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10년을 넘게 했는데 고생의 시간이 얼마였을까요? 오토 판매사 되기 이전에 고생한 거예요. 그것도 고생도 몸고생이지 마음고생은 아니었어요. 되는 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빚도 걱정이 없었고요. 아무리 누가 자존심을 구기고 밟아도 회장님 말씀대로 누가 밟으면 밟혀주면서 엎드려서 돈을 세면 된다라고 하는 회장님 말씀은 야 한마디 한마디가 회장님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충분히 경험해서 실패와 성공을 다 해보신 분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 바라기가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회장님 뭐 대변인이 온 것 같다고. 제가 어떠한 생각을 만들어서 말을 하거나 어떤 제 역량을 발휘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흉내만 내면 나는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제 개인적으로 어떤 능력도 없었으니까. 근데 그게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다 이제 이성현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성현 박사님 강의를 또 제가 좋아해요. 제가 이래봬도 시골 출신인데 한글보다 한문을 먼저 배웠어요. 우리 큰아버지가 서당 훈장님이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논어를 지금 우리 파트너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머리가 좋았으면 아마 한학자가 되거나 명필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머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외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 후배들보다 제가 천자문을 빨리 못해요. 그랬지만 제 동료들보다는 잘해요. 그래서 이제 한문에 두려움이 없는데 이성현 박사님이 한문에 있는 그 명심보감 이야기, 논어 이야기 그런 이야기 다 하실 때 전 재밌었어요. 근데 그게요. 우리가 성공하는 리더잖아요. 리더. 이성현 박사님이 군자라고 하는 군자, 논어에 군자라는 말이 107번 나온대요. 그럼 군자가 뭐냐? 이성현 박사님 말씀대로 보면 신사. 우리 네트워크에서 말하는 리더. 그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2800년 전에 하셨던 그 얘기가 지금 다시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정말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기 전에는 돈 안 들어와요. 아무리 숫자 공부를 잘해가지고 잘 맞춰 나간다 해도 리더가 되기 전에는 성공자라고 될 수가 없고 안정된 자리에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공부를 관심 갖다 보니까 회장님하고 이성현 박사님하고 믹스돼 갖고 왔다고. 제가 강의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저는 굉장히 그게 기분이 좋았어요. 아, 내가 진짜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 두 분이 하시는 말씀들 지금 인터넷에 유튜브에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다? 좀 막히는 게 있다? 파트너들하고 관계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럼 바로 들어가서 회장님 강의나 이성현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 거기에 해법이 다 있어요. 어디에서 바로 뭐 상담을 받고 뭐하고 뭐 해도 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영상 속에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떠한 수능시험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등수로 먹여가지고 많이 점수 맞은 사람들만 좋은 대학을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누구나 마음만 굳게 가지면 갈 수 있는 우리가 난이도가 쉬운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에 우리 회장님 앞에다가 절대 회장님이라고 붙이면 틀릴까요? 아마 온 세상의 지구상의 회장님 중에서 우리 회장님은 절대 회장님이라고 저는 붙일 만한 회장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돌이켜서 과거 역사에 나왔던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경제로 성공한 인물, 뭐 록펠러라든가 케네디라든가 뭐 이런 사람을 비롯해서 요즘에는 뭐 워런 버핏이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스티브 잡스라든가 또 한국의 정주영 씨라든가 아니면 이병철 씨라든가 그런 기업가들을 이렇게 보면 과연 우리 회장님 같은 분이 있었나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터미가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갔을 때 어떤 회사가 돼 있을 거라는 것이 제가 다 보여요. 그런 세계적인 대기업들보다도 훨씬 정말 흠결이 없는 그런 경영을 하고 계시는 우리 회장님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처음에 오니까 회장님이 나는 돈 벌려고 이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회장님 돈 벌려고 안 했다는 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돈도 안 벌려고 한다고? 아니 그 사기꾼 그 말을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아니 회사를 차렸는데 돈을 안 벌려고 회사를 차렸다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아세요? 그 얘기를 지금 나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 세계 3대 거짓말 아니에요? 라고 다 떠나갔던 사람들이 99%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복이 많아요. 하나님한테 받은 복이 뭐예요?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이거나 한번 붙어 있어봐. 라고 하는 저에게 그런. 그래서 뭐라고 한답니까? 근데 왜 차렸는데요? 여러분, 돈도 안 벌려고 회사를 차렸다고 하는 분한테 딴 분들은 사기꾼이라고 다 떠났습니다. 근데 제가 근데 왜 차렸는데요? 그거 한마디 물어본 게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요? 아니 그 좋은 말은 다 갖다 썼네요. 이제 하나님도 파실 작정인가? 왜? 그동안에 하나님을 빙자로 했던 회사들이 제대로 된 회사 없잖아요. 근데 이 회사 또 마찬가지야? 그런데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정말이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제가 했을 때는 모든 것은 가능성을 보고 한 거예요. 정말 저 회장님이 저 말씀대로 그대로 회사 경영을 하신다면 정말 좋겠는데 과연 그럴 가능성이 몇 프로일까?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도 그게 될까? 자본도 없이 과연 그게 될까? 근데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했던 게 제가 여기 왔고요. 과거 다른 어떤 회사도 처음에 그렇게 한 회사가 없잖아요. 뭔가 많은 걸 가지고 시작한 회사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 정의라는 거 있잖아요. 회장님이 하나님을 세상 항상 하시는 말씀 중이죠. 나는 세상을 보지 않는 항상 하나님을 보는 기준이 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내가 좀 더 잘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내가 좀 더 많이 주고 더 싸게 주고 이런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기준으로 지금까지 이제 14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을 초지일관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애터미 이 회사가 이렇게 안 됐으면 이상한 거예요. 어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영을 하신 거예요. 뭐 우연히 무슨 때를 잘 만나가지고 갑자기 무슨 법이 바뀌었다거나 갑자기
뭐가 이상한 어떤 경제가 만들어져 가지고 애터미가 성공한 게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회장님의 그 경영 철학으로 우리의 사원이라든가 경영 이념이라든가 경영 목표라든가 이런 것이 그대로 진행만 하신다면 지금 10년 안에 이런 회사가 되고도 남을 거라는 걸 그때 알았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회사를 면밀히 따져보셔야 돼요. 10년의 역사를. 저희들이 할 때는 그냥 회장님 입만 믿고 제발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무작정 믿고 할 것이 아니라 과거 10년의 역사를 보고 결정하시라는 거죠. 보고. 이 회사가 어디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10년 동안에 어디까지 왔느냐 그거 누누이 영상을 통해서도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의 리더들을 통해서도 옛날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자 옛날 얘기 다 들었어요. 내가 인정해요. 1조 매출했으니까 1조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시작해서 1조가 됐는지 그런 걸 보셔야 돼요. 무엇을 남들과 달리해서 1조가 됐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10년 안에 1조 된 기업을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유니콘 기업에 우리나라에 현재 11개밖에 없어요. 근데 11개 중에서 우리가 이름 알고 있는 회사는 네이버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9개는요. 전부 다 그냥 어떤 IT 회사, 우리가 이름 모르는 회사들이에요. 기술력으로서 매출을 올리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네이버도 제품 없잖아요. 그것도 IT 분야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애터미가 화장지 칫솔 지약 팔아가지고 1조의 매출을 올려서 유니콘 기업에 들어간 것은 뭐 새로 하나 다시 만들어야 돼. 이런 회사를 뭐라고 하는지 새로 하나 이름을 전해야 돼. 응? 기적이란 말입니다. 기적. 그래서 과거 역사의 10년 동안을 이렇게 회장님이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모습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비가 새는 사무실이었었고 회장님은 사채업자한테 쫓기면서 단칸방 사글세 50만 원을 주는 데서 내 식구가 살면서 했던 그 시절. 처음에 시작했을 때 회사였습니까? 회사도 아니었잖아요. 사업자 등록증도 없지. 제품 그냥 팔다 남은 제품 몇 박스 주면은 팔아다가 주면 돈 주고 또 받아다가 또 팔고 받아다가 팔고 하다가 너무 많이 자꾸 많이 가져가니까 주는 입장에서 사업자 번호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회사 설립도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본 자본 1,500만 원을 윤영석 일본 사업자 대표님 사모님으로부터 얻어내는데 어떤 피눈물 나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까? 그런 모든 역사하는 것이 회장님은 늘 하나님한테 돌리시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10년을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틀려도 좋아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애터미 제품 가짓수는 더 늘어날까? 이런 거예요. 애터미 성공자들은 더 늘어날까? 애터미 매출은 더 늘어날까? 애터미가 해외로 진짜 퍼져나갈까? 요즘에 한국에 애터미가 지금 브랜드가 됐잖아요. 여러분 브랜드가 뭐예요? 이름만 대면 아는 거예요. 근데 브랜드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브랜드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광고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세상의 모든 브랜드 제품은 광고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최초로 광고에 단 1원도 쓰지 않고 광고 1원도 쓰지 않고 브랜드를 만들어버린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저는 지금도 이코노미스트 잡지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수많은 회사들이 광고와 함께 그 회사의 기사를 실어요. 반드시 기사를 실으려면 광고를 해줘야 돼요. 뭐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애터미 기사를 단 한 번이라도 애터미 기사가 없으면 이코노미스트 잡지도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광고 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언론에 동아일보도 조선일보도 신동아에도 다 나오고 포춘제도 나오고 뭐 포브스에도 나오고 다 우리 회사 얘기가 기가 막히게 소개가 됐지만 그 책 속에 광고를 단 한 페이지라도 실어준 적이 있는지. 이렇게 놀라운 회사예요. 정말로 이게 과연 어떠한 세상의 경제 속에서 세상의 언론, 세상의 어떤 유통 쪽에서
애터미 같은 회사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놀라운 회사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줌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고 있고, 얼마 전만 해도 세미나를 전국의 11군데에서 그렇게 생중계로 할 수 있고, 이런 것. 세상이 변해가는 게 애터미를 위해서 변해간다는 거 저는 농담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애터미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스마트폰? 애터미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고속도로 인터넷 광랜이 애터미를 위해서 깔아진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택배가 애터미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응? 옛날에 회장님은 자 이런 얘기 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업자들이 오는데 세미나를 다 모아놓고, 호텔 세미나 안 할 때입니다. 세미나를 한 곳에다 모아놓고 회장님이 몇 시간씩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전봇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시고 싶으신데, 속리산에 자리가 이제 수영장까지 전부 다 강의장으로 만들고 다른 방을 전부 다 스크린을 설치해가지고 해도 감당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호텔 생각은 못했을 때요. 왜? 인터넷이 지금처럼 그렇게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 회장님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저 허 벌판에다가 넓게 찜질방을 만드신다고 했어요. 가지고 지붕을 간단하게 만들고 바닥을 전부 다 보일러를 깔아가지고 운동장 같이 만든다. 운동장 같이. 그래가지고 회장님이 강의를 하면 거기에 석세스에 온 사람들에게 추리닝을 한 벌씩 준다. 남자에게는 우리 블루 추리닝을 주고 여자에게는 핑크 추리닝을 준다. 그래가지고 스폰서 파트너들끼리 다 앉아서 세미나를 잘 다 듣다가 저녁에 잠잘 시간이 되면 색깔로 블루색, 파란색은 한쪽으로 다 모이고 핑크색은 한쪽으로 다 모여서 가운데에 선을 걸어놓고 남자, 여자가 나눠서 자면 이게 가능하겠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인터넷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져가지고 인터넷으로 중계를 해도 초창기 할 때는 좀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더 빨라져서 그냥 끊어지지 않지만, 이 인터넷 속도의 발전이 애터미 때문에 발전한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 거 안 해도 되게. 물 좀 먹고요. 옛날 얘기하는 거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들 옛날 얘기 많이 들어야 돼요. 회장님 초창기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들어야 되고요. 다 들으시면은 진짜 애터미 대단하구나. 야 10년을 보니까 앞으로 10년이 보이네. 이렇게 해야 우리들한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막 온 집안 식구들을 다 시키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온 집안 식구를 지금 애터미 사업을 안 시키고 오시는 분들 아직 애터미 잘 모르신다고 제가 단언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참여해야 돼요. 우리들처럼 뭐 풀로 뛰라는 게 아니에요. 식구들 중에 누구는 저는 일주일에 1시간밖에 시간 못 내. 그러면 일주일에 1시간 하면 돼요. 저 친구는 낮에는 시간 못 내. 밤에만 시간 내. 그럼 밤에 하면 돼요. 이제는 더군다나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오프라인이 없기 때문에 줌으로 하기 때문에 진짜 다 해야 돼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안 하면 후회하고 하면 나중에 참 선택 잘했다 이거 알려준 사람에게 정말 큰절하고 감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회사를 하면서 회사가 이런 회사예요. 그러면 이제 좋은 회사 인정하죠? 인정하잖아요. 회사 좋잖아요. 제품 좋잖아요. 가격 싸잖아요. 마케팅 진짜 너무 쉽잖아요. 무한 단계, 무한 대수. 이거 능력주의입니까? 아니에요. 거저예요. 거저. 대부분 지금 성공하신 분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분이 초청한 사람이 몇이나 있어서 그렇게 성공했는지. 한둘 빼고는 없어요. 이 마케팅의 힘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애터미의 이 마케팅의 비밀이 전 세계에 오픈한 나라의 사람을 다 하나로 엮어놓고 해외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사람들을 모든 나라에 해외 파트너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비밀의 마케팅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해외 라인이 생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다 조사해 보세요. 원래 해외에 라인이 아는 사람이 있어서 해외 라인이 생겼는가?
그러면 90% 이상은 해외 라인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해외 라인이 없는 사람도 저분들 보니까 다 생겼네, 해외 라인이. 나도 생기겠구만. 그러면 좋단 말이에요. 그 좋은 게 바로 내 표정으로, 열정으로, 확신과 자신감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거 해외 나가면 예를 들면 우리 막 해외로 진출해. 해외 진출하면 뭐해? 나 해외 아는 사람도 없는데. 야, 이 바보야. 해외 아는 사람만 나가는 게 아니야. 해외 아는 사람 나간 사람 몇 없어? 다 해외 아는 사람 없는데 다 나간 거야. 바로 그게 애터미의 장점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열심히 옆집을 이웃을 하다 보면 금세 해외 사람이 걸려요. 해외 아는 사람 없다고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석과 조사를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사실 두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개척으로 다니고 전단지 돌리고 아는 사람마다 애터미 아냐고 물어보고 그래야 되나요? 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달랑 두 사람이면 되고 나처럼 필요한 것만 쓰고 너도 필요한 것만 쓰고 다른 사람 소개할 때 꼭 필요한 것만 쓰고 안 살라면 안 사고 살라면 사고 알아서 하고 두 사람만 소개하면 너도 임페리얼까지 가서 월 1억을 벌 수 있다. 이 논리잖아요 지금. 한 사람 앞에 여러 명이 달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한테 뺏길까봐 내 밑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계속 소비자를 회원으로 만들어가지고 꽂아 놓아야 되죠. 그러면 회원을 소비자로 만들어 한번 소비자가 됐다고 해서 가만 놔두면 영원히 내 소비자입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회사의 회원 번호가 지금 몇 번입니까? 약 2,000한 요즘 제가 공부를 잘 안 하네. 2,500만 안 나갑니까? 근데 실제로 저희 회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1,000만 명입니다. 반절의 이상의 사람들이 회원 됐는데 그 나이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갔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갔거나 그만뒀거나 거의 다른 데로 갔어요. 왜? 애터미 한 번 쓰면 중독 걸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파트너를 회원 한번 만들어 놨다고 해서 영원히 내 밑에서 내 회원으로 있으라는 법이 없다고요. 끊임없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관리가 뭐요? 뭐 다른 거 있어요? 애터미에서 뉴스거리가 나오면 계속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보든지 말든지 그거는 상관하지 마세요. 신제품 나오는 신제품 동영상 계속 보내고 해외 신문에 뭐 우리 신문에 뭐 기사 나왔다면 보내고 우리 애터미 뭐 이번에 방송에 매일경제 TV에 나온 거 있으면 보내고 보냈는데 또 보내고 왜 자꾸 똑같은 걸 보내냐고 하면 진짜 미안하다고 나 안 보낸 줄 알고 또 보냈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그분은 뭐라고 그래요? 미쳤구만 미쳤어. 진짜 애터미 열심히 하네. 어디 가서 만나서 누가 애터미 하면 야 내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애터미 아주 미쳤더라 미쳤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불광불급 미치면 미치고 못 미치면 못 미친다 했는데 과연 나는 지금 미쳐 있는가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애터미를 내가 했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 건데 지금 하면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 미치지 않을 사람이 뭐 있습니까? 지금 로얄 리더스 클럽 이상에 가 있는 사람들 크라운 클럽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보시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무슨 잘난 면이 뭐가 있어서 뭘 더 가진 게 있어서 뭘 더 아는 게 있어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뭐 요즘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뭐 여유 있는 분들도 많이 오고 많이 배운 분들도 오고 외국어에 능통하신 분들도 오고 참 네트워크 마케팅 기가 막힙니다. 이게 회사의 시스템 때문에 그런 모든 조직들이 연결이 되는 건데 내가 오로지 할 일은 그냥 나와 내 스폰서와 내 파트너들과 친하게만 지내면 됩니다. 친하게만 지내면 됩니다. 처음에 올 때는 좀 티격태격도 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 애터미의 비전을 모르면 스폰서도 미웃고 파트너도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애터미의 비전을 확실히 알아버리면 그런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요즘 이렇게 얘기해줘.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고도 성공을 바라십니까? 이거죠. 성공하려면 리더가 되려면 우리가 해불량수 바닷물처럼 모든 것을 포용해야 되는 아무리 꼴값을 떨어도 수당은 꼴값이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꼴 저 꼴 별꼴까지 보면 성공한다고 그 우리가 믿고 따르는 자랑스러운 회장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왜 근데 그 회장님의 말씀은 좋은 얘기만 듣고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 꼴값을 갖다가 겪으라고 했는데 왜 그때는 그걸 못 겪습니까? 스폰서가 어때서? 파트너가 어때서? 코로나가 어때서? 지금 코로나 이 핑계대기 좋은 사람들 울고 싶을 때 뺨 때리는 것처럼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팔자에 부자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만둘래도 그만둘 명분이 없었는데 이 코로나가 명분 만들어줘 버린 거죠. 옛날에 제가 했을 때 IMF라는 것이 와가지고 그만두고 싶은 사람들 명분 만들어줘 버리듯이. 그러나 지금 우리가 문 밖에 나가면 어느 누가 웃고 다닐 수 있습니까? 어느 직종이, 어느 직장이 지금 그 누구 어느 곳도 뭐 택배 회사요? 택배도 너무 많이 생겨서 잘 되면 막 늘어나니까 배달업이요? 배달도 경쟁을 하잖아요. 정말 애터미에서 경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그리고도 엄청난 비전을 보고 내 밑에도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나보다 더 미칠 사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마케팅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해외 전 세계 해외라인을 다 퍼져나가면 반드시 내 아래도 해외 라인이 생겨서 내가 어떤 관리를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전 세계 나라에서 내 파트너가 생겨서 자기들도 비전을 보고 나보다도 더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 마케팅의 비밀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하는 사람은 엄청난 자부심,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돈 없어도요, 기죽지 마세요. 없으면 빌려 쓰세요. 안 빌려주면 뭐라고 하세요? 빌려달라고 할 때 빌려주라고, 존말로 할 때 빌려주라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 미쳤냐, 지금 돈 빌리는 놈이 뭘 그렇게 당당하냐? 뭐가 그렇게 당당한? 나 애터미 하거든? 나 애터미 하거든? 야, 도대체 애터미가 뭐냐? 너 잘 걸렸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당당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애터미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비전을 품고 다니셔야 되는데 여러분 통장에 들어오는 돈 몇만 원, 몇십만 원을 품고 다니시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입이 안 떨어지는 거란 얘기예요. 응? 여러분 자녀가 의대를 가면 의대 갔을 때부터 어깨에 힘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합격할 때부터? 10년 후에 돈 벌어오면 그때부터 어깨에 힘들어가나요? 지금이야 10년 후에 돈도 안 들어와요. 그게 바로 얘는 의대에 들어갔으니까 10년 후면 지가 전문의가 돼서 나오겠지. 그때는 이제 키도 3개씩 가지고 오겠지. 그때는 뭐 병원 원장님 하고 있겠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친구들 보고도 돈도 빌려달라 소리도 큰 소리 치는 거 아닙니까? 애터미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보다도 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제대로 애터미를 알아보면요. 애터미 과거를 알고 애터미 앞으로를 알면요. 지금까지 기적이라고 하는 이 애터미 기적이잖아요. 1조 790억의 매출 올린 건 기적이에요. 외국까지 합쳐서 1조 5천억 하는 건 기적이에요. 지금 벌써 15개 진출한 건 기적이에요. 근데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기적은요. 지금 기적은 기적도 아니에요. 지금 기적은 기적도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야 그게 그거였느냐? 그때 나에게도 좀 제대로 좀 알려주지. 응? 잘난 척은 혼자 다 해놓고. 응? 지금 성공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 네가 하자고 할 때 내가 좀 제대로 알아봤더라면 나도 지금 너처럼 거기 가 있고도 남을 텐데 지금 그 얘기들 안 할 것 같아?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그냥 어떤 생계수단으로 아니면 노후보장으로 아니면 무슨 생활비를 벌 계산으로 하신다면 큰 착오예요. 물론 돈은 생활비가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더 비용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나보다 먼저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나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가서 허탕했다고 내일 가서 허탕했다고 그러고도 성공한 사람 많아요. 지가 언제 어디 안 쓰나 보자. 응? 니들이 어떻게 애터미 안 하고 백이나 보자. 그런 여러분이 확신을 설려면 애터미를 많이 분석을 해봐야 돼.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사람이 없잖아요.
진짜 이 기가 막힌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사람을 얻는 사업이에요. 사람을 얻는 사업. 사람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데 제품 설명을 잘해서 사람을 얻는 것보다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하는 게 훨씬 빨라요. 반드시 늘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본이 돼야 된다.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가 열린다. 뭐 스폰서는 계속 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 모습이 좋아야 된다. 그 늘 배우는데요. 그런 건 돈도 안 들어가요. 매력이 자본이라고 박사님이 그렇게 이제는 캐피탈 돈이 자본인 시대가 가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돈 10억씩 주면은 그것 갖고 두고두고 쓰기는 잘하겠지만은 그걸로 사업 좀 해보라 하면 할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본이 돈이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오로지 이제 매력이 자본이 되는 그 매력적인 사람이 신사숙녀, 군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순종을 하게 돼요. 순종.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순종을 하면 순종하는 사람은 잘못될 일이 별로 없어요. 바로 이 시스템에 이 회장님의 이 박사님의 이 생각 철학 속에 온전히 순종을 하게 되면 당신처럼 여러분처럼 저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또 붙게 돼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쫓아가서 나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그 되려고 하는 것도 어렵지만 내 파트너 중에서도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조직이 많아지지 않아요. 세상에는 능력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능력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제품 하나, 칫솔 하나 써본 걸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 가짓수가 늘어나고 가짓수가 늘어나다 보면 이거 사업성도 있겠다 싶어서 알아보게 되고 알아보게 되면 미치고 반하게 되는 게 바로 애터미 사업. 그래서 여러분들이 PV에 연연하는 그런 소심한 사업자보다는 큰 사업을 하는 빅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은 선투자입니다. 먼저 투자하고 멀리 늦게 나중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큰 사업이에요. 투자하자마자 돈이 바로 들어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고생하는 사업이지 큰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터미 사업을 하면 투자에 능숙해야 돼요. 베풀면 베풀수록 더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고요. 이성인 박사님이 가르쳐 주신 사자성어 중에 식신생재라고 했어요. 밥만 많이 먹이면 재물이 들어온다라는 말이 있고요. 이번에 이성인 박사님이 보내주신 동영상에 보면 밥 안 사주고 부자 되나 보자. 이런 말도 있어요. 정말 베풀면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는 게 애터미 시스템이에요. 저 밖에 다른 회사에서 다른 사업을 하면서 막 무한정 베풀면 거덜나요. 거덜나.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누가 많이 베푸느냐의 경쟁이에요. 근데 베풀려면 뭔가 좀 계산이 돼야 베풀어지거든요. 내가 너한테 이거 해주면 네가 언젠간 또 나한테도 뭐 하겠지라는 계산이 서면 주는 게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의 크기를 알고 비전을 제대로 알면 사람 하나하나 내 파트너로 들어오는 게 참 어려운데 이미 들어와 있는 파트너들을 얼만큼 애틋하게 사랑으로 품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가 들어왔으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다 놓친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데려온 사람만 내 파트너고 내 파트너가 데려온 사람은 내 파트너가 아닌가요? 정말로 거기에서 서로 차별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아래로 들어오면 어쩌다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들어왔습니까? 내가 해줄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죠?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내 밑으로 와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져.
그냥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주고 싶은데 이렇게 줄 것이 없네요. 어떡한데요.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내가 왜 줘야 돼? 지가 지 사업인데. 그러다가 하나 둘 떠나다가 지금 다 떠나고 지금 혼자 남은 사람들 많습니다. 후회하는 거죠. 그때 내가 그렇게 다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라도 그 사람이 그냥 남아있게 할 걸.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잘하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가? 내가 이렇게 하고도 과연 나중에 후회할 일은 없을까? 안 해봤으니 알 수가 없으니 해본 사람한테 물어보자. 라고 해서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가장 면밀히 쌓아야 돼. 인생에 있어서 한번 살고 가는데 누가 끝까지 같이 옆에 있어주고 친구로서 같이 있어주느냐가 행복의 조건이라는데 애텀에서 만난 스폰서 파트너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뭐 초등학교 시골 친구 동창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옆에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멀리 있는 가족보다도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더 사랑스러워야 되고 더 가족 같아야 되는 게 이 사업이에요. 그래서 정말 인자무적 적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진 사람이 착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가장 착한 사람은 막 퍼주는 사람이에요. 막 퍼주는 사람이 가장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 산하로 들어오는 사람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서 혼자는 못하는 걸 둘이 하고 둘이 못하는 걸 셋이 하고 저는 지금 제 파트너들 보고도 그래요. 뭐 일하러 다녀. 요새 가봐야 마스크 쓰고 가야 되고 모두로 요런 코로나 때 오고 그래 라고 불안해하니까 가지 말고 현재 있는 파트너들과 아침 저녁으로 줌 미팅을 하고 그리고 지루하면 그냥 가까운 근처에 산에를 가라. 산에 가서 서로 가까이 서로 대화하면서 산에라도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도시락 싸고 가서 까먹는 그 서로 간의 친밀감을 쌓는 것이 애터미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는 거죠. 우리 이제 3명이 뭉쳤으니까 우리 셋은 절대로 흩어지지 말고 셋 중에 둘은 성공하고 하나가 못 성공하면 우리 성공을 셋이 함께 나눕시다. 그 약속을 하자. 이제 1명이 더 들어오면 4명이 되고 4명이 더 들어오면 5명이 되고 조직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는 그런 기업, 그룹은 아무리 늦어도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터미 제품을 써본 사람이 쓰던 사람이 안 쓴다면 이 회사도 다른 회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애터미 한 번 쓴 사람이 그걸 안 쓰는 데는 경제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해모임을 먹다가 못 먹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돈만 생기면 나도 해모임을 마음껏 먹고 싶다. 이 회사의 제품을 우리 시너지 앰플을 그냥 매일 그냥 세수를 하다시피 쓰고 싶다라고 하는 제품들이 애터미 제품들이에요. 어느 거는 잘 안 팔려. 어느 거는 뭐 써봤는데 나는 지금 그거 안 써. 지금 또 다른 거 써. 그런 제품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절대 품질이라고 하는 뜻 아셔야 됩니다. 절대 가격이라는 뜻 아셔야 됩니다. 우리 쉬운 우리 마케팅 사업성이 용이하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로 왜 퍼져나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더 퍼져나갈 건지 알아야 됩니다. 회사가 어디로 갈 건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줌 세미나 회사가 하는 이제 석세스 지금 3번째 이제 우리 오롯 공장에서 하는데요. 정말 그런 시설이 과연 어떤 회사가 따라올 수 있겠어요? 회장님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는 이미 이 세상을 한참 앞서가는 거예요. 요즘 방송에서도 막 BTS도 막 다 따라서 합니다. 그거 이제 애터미가 가장 선두에 서 있어요. 같은 경쟁업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지금 강남구 테헤란로에 기자가 다 조사해보니까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의 매출이 지금 사라졌답니다. 그러면 회사 존속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애터미는 지금 그걸 해외 진출까지 하면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금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게 기적인 거예요. 가면 갈수록 회장님 말씀대로 바람이 세게 불면 연이 더 높이 날아오른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라고 하는 모든 것을 조사해보고 성공한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그게 나의 미래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이 애터미를
해야 될 건지 말해야 될 건지 생각이 날 거고 자다가도 펄떡펄떡 일어날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터미와 관계되지 않는 자면서도 애터미 꿈을 꾸시고요. 눈을 뜨면서 스마트폰에 애터미 파트너들과 대화를 하고요. 누워서도 애터미 동영상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주무시고요. 걸어가면서도 동영상을 보고요. 그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거고 그 미쳤다 소리 듣는 사람은 바로 성공할 건데 그거 3년만 하면 되는데 1년만 하면 되는데 초기 3개월을 놓쳤기 때문에 3년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초기 3개월 사형수의 마음으로라고 하는 그런 강의를 들으시고 내가 뭘 놓쳤었는지 다시 시작하는 그런 용기와 그런 끈기와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파트너들 몇 명 있다고 해서 파트너들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성공할 것인가 주저앉을 것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할 게 없으면 막 불안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 엄청난 애텀이라는 건 알겠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는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스폰서와 파트너와 서로 소통하면 답이 나와요. 같이 놀러 가서 노는 것도 일이라니까요. 왜? 평생 함께 가자는 약속을 할 거고 서로의 속에 있는 얘기 하면서 진실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실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다는 것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애터미 방식으로 벌어야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지 저 바깥 세상처럼 돈을 벌어 가지고는 배는 부를지언정 좋은 차는 탈지언정 신간 마음이 안 편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애터미에서 버는 돈은 진정으로 버는 방법도 자랑스럽고 행복한 돈입니다. 그래서 빨리 벌려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늦게 벌더라도 꾸준히 정말 단 한 사람에게도 내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고 내 행동 때문에 애터미를 그만둬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되겠다는 세상에서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절대 인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절대 회사, 절대 회장님,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절대 마케팅 그리고 절대 내 인간이 돼야 정말로 성공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한 2시간 더 하라고 하면 이제 뭐 해야 될까 고민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는 여기까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끝났습니다. 재밌으셨나요? 네. 저는 사람들을 막 혼내키는 강의를 해요. 왜? 이 애터미를 보고도 몰라보니까. 제가 엄청 오늘 안 혼낸 거예요. 제 파트너들을 막 잡아먹어요, 제가. 하여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애터미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의 식구입니다. 저하고 한편입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마치겠습니다.